모두가 한 번쯤은 충동의 순간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은 빨리 식어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충동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충동을 좋은 에너지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아이유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유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노래도 정말 잘하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고 와, 진짜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감탄했습니다. 또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아담 갤러거라는 그런 여행 인스타그래머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사람 포스팅을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저 팔로우하고 있으신 분 있나요? 근데 제게 많은 영향을 준 인플루언서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팔로워도 얼마 없고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를 꾸준히 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깊게 나누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몸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 봉사활동을 갑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이름은 바로 제 지인들입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멀리 있는 뭐 연예인 같은 사람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맛집, 패션, 뭐 데이트 장소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는 잘생기고 예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고 진짜 인플루언서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진짜 인플루언서가 되는 법이고 저는 그 해답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입니다. 조금 더 과장하면은 충동적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충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충동 구매, 뭐 일탈,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 충동은 선물이고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고 또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거니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정말 무궁무진한 추진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네 가지 충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입후보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정교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원래 정교회장이라는 거는 되게 멋있고 뭐 번듯해 보이는데 나랑은 거리가 있다.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제 친구가 야 이규빈 넌 안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제 심장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1시간을 앞뒀는데 친구들 사인을 받아서 그 길로 출마했습니다. 뭐 당연히 당선됐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겠죠. 두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병원 체험을 한 날, 그날 하루 만에 저는 진로를 다 바꿔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뭐 이런 해외 명문대 유학을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대체 무슨 직업을 갖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법의학자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의학자는 그럼 대체 뭘 하는 직업일까? 그래서 저는 법의학자가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 체험을 하게 됐는데 법의학자랑은 아무 상관없이 외과의 수술실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추상적인 뭐 사명감, 생명의 신비, 보람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되게 순수한 흥미, 강렬한 몰입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리에서 정말 수술을 하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고 그래서 그 길로 저는 1년 동안 해온 유학 준비를 다 접고 그날로 저는 국내 이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행정고시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저는 제가 뭐 직업을 제 꿈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종량제 봉투가 사무관 한 명이 만든 그런 정책이라는 걸 듣고 마음이 훅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고시가 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사실은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굉장히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은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또 고시를 합격하면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날 저는 고시를 결심했고 제가 뭐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내가 그 합격권에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군대를 다녀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군대를 못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시 공부를 할 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다는 생각, 사회에서 나 이규빈이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시만 끝나면 내가 진짜 시원하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 있었다.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어느 날 밤에 저는 새벽 3시 44분인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술에 만취해서 하트 시그널 PD들한테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받았고 그 길로 하트 시그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동은 왜 충동일까요? 충동은 빨리 식어버리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충동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동만으로 지금 제 모습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충동을 좋은 에너지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번째 핵심인 냉정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충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저는 다른 3명의 후보에 비해 되게 늦게 진입을 했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됐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미친 듯이 선거에 매달렸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저런 단체 티를 맞추겠다고 새벽 1시에 동대문에서 티를 맞췄고 또 제가 매일 쉬는 시간마다 선거 기간 내내 1학년 1반부터 6학년 14반까지 매 쉬는 시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그래서 갔던 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오지 말래요. 선생님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제 다 아니까 그만 와라. 근데도 또 갔고 아마 전교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고등학교 때 아무 대책 없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국내로 옮겼을 때 저는 1년 동안 뒤처진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서 특히 수학을 따라잡으려고 한 달에 수학의 정석을 7번을 풀었어요. 이 수학의 정석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한 번도 풀기 정말 싫은 그런 책인데 정말 열심히 했고 물론 그랬음에도 내공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의사의 꿈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큼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고 지금 되돌아봐도 그때 제가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그런 근성과 끈기가 있다는 걸 알지 않았다면 저는 고시에 감히 도전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세 번째로 고시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준비한 탓에 처음 2번은 떨어졌어요. 저렇게 좀 추레한 고시생의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 절대 늦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주변에서는 사실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서 1년 만에 합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했어요. 근데 좀 그런 거에 쫓기다 보면은 제가 실패할 것 같아서 일단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고시생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채우면 합격을 한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 봤는데 처음에 5시간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좌절스러웠는데 이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핸드폰을 멀리 해보자. 그래서 저는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고 잠그고 올라간 걸 계속 반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공부 시간이 조금 늘어나 있었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남들이 볼 때는 쟤좀 오버스럽다. 뭐 이런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컨디션 관리를 되게 못하는데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1차 시험. 이건 IQ 테스트 같은 거라서 순발력도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그 전날 되면 저는 잠을 못 자서 2시간을 자고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잠을 자는 방법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긴장을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잠을 못 자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의고사를 진짜 피곤한 날 보고 뭐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보고 순간순간 되게 피곤한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연습한 탓인지 평소에는 120문제 중에 20개, 21개를 틀려서 합격하던 시험이었는데 마지막 해에는 120문제 중에 8개, 9개를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방송은 제가 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PD한테 사실 처음에 연락을 해봤어요. 시즌 1 때 저한테 출연을 권유했던 PD가 있었는데 그 PD님께 저 2 출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자 출연자는 다 찼대요. 이제 여자 출연자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끝났구나 하고 사실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대로 포기하긴 너무 아깝다. 그 아깝다는 감정은 사실 뭐 항상 들 수는 있는데 그때 제가 다른 방송도 섭외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트 시그널이라는 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놓치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술의 기운을 빌려선진 모르겠는데 새벽 3시 44분에 그 메일을 쓰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하트 시그널에 출연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제가 겪었던 그런 충동의 순간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고 또 그 순간만 기억할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살면서 그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고 이규빈은 좀 다른 데에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공무원을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무원을 하려고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꿈은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는 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공무원을 고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공무원도 인플루언서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공무원이 제 인플루언서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인플루언서였나요? 여러분이 제 강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제가 제 꿈에 조금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플루언서 이규빈이었습니다.